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반박이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세를 했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자 참다 못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참았을 겁니다. 특히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다는 어떤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참았을 건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직접 문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육성으로 얘기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검찰의 분위기 속에서 총장이 직접 나섰다? 일반적으로는 총장이 저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언론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상정하기가 어려운가? 그거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할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 저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왜 저렇게 언론 앞에 나왔는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어떤 첫 번째는 재판과 수사와 재판이 다 끝났어요. 네. 이제는 판결 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화영 부지사가 술판 버렸다라고 한 말도 웃긴 말이지만, 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시간 틀리죠, 장소 틀리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본인하고 변호인하고 이야기 틀리죠. 거기에다가 출정 기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 공당을 떠나가지고 네. 제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죄송하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대책반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책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들까지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 법조계가 이렇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그리고 특정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100%,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불을 지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발언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어쨌든 그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100% 사실이라면, 그의 말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원석 총장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 총장의 발언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싹 잘라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00%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던 부분은 특정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했던 그 말에 대해서 100%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과거 진술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과는 지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미 중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거짓된 진술을 한다는 게 상정할 수가 없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황된 거짓된 진술을 그것도 구체적인 네. 과정과 장소와 시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한다는 거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100%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진술밖에 할 게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증거는 네.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모든 출정 기록이라든가 모든 자료는 검찰이 가지고 있죠. 네. 그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에 대한 응당한 뭐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어떠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어떤 출정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실제로 검찰이 내놓고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이거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여론이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출정 기록도 일부 기록이 일단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김성태 회장이라든가 방영철 부회장인가요? 그분에 대한 출정 기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게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 분이 같이 식사를 했는지 그런 술자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황 증거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